안녕하세요. 피부 관리실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누군가 내게 질투를 할 때 주변 사람들은 네가 질투할 구석이 있으니까 질투를 하겠지 라고 질투의 대상이 됐다는 걸 오히려 자랑할 만한 걸로 생각을 하라고 하잖아요. 네가 그 정도로 잘났으니까 질투하는 거다 하고요. 물론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내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만 질투를 하다 못해 아예 시기에 눈이 멀어서 나를 깎아내리려고 한다면 차라리 그런 동기부여는 없는 게 훨씬 낫다는 걸 저는 결혼 후 시댁 식구들에게 시달리면서 알게 됐어요. 남편은 제가 20대 후반에 친구를 통해서 만나게 됐는데요. 남편은 술집을 운영하는 제 친구 가게의 단골이었어요. 종종 친구 가게 매출 올려주려고 가면 늘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지? 이 사람은 올 때마다 있네? 하고 신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친구에게 물어보니 못해도 일주일에 3번은 오는 동네 단골이라는 겁니다. 예의 바르고 성격도 좋아서 오면 늘 안주 서비스를 팍팍 챙겨드리는 몇 안 되는 손님이라고요. 저도 친구 가게에 자주 가는 편이라서 어느새 그 가게에 갔을 때 단골인 남편이 안 보이면 허전하기까지 하더군요. 그러다가 친구가 정식으로 소개를 해주고 친구 가게에서 같이 술 한잔 하다가 가까워졌고 어느새 연인까지 되어 있더군요. 당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었던 남편은 서글서글하고 무던한 성격에 나서지는 않지만 묵묵히 본인 할 일은 책임지고 하는 성실한 성격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런 남편을 보고 저렇게 조용한 데 없으면 허전한 성격이 진국이다 라며 칭찬하셨죠. 저희 아버지는 남편을 사위처럼 예뻐하신다기보다 정말 아들처럼 예뻐하셨어요. 아버지 눈에는 결혼 전 인사드리러 갔을 때 바짝 긴장해서 아버지가 반주로 드시던 고량주를 물인 줄 알고 마셨다가 그대로 기절해서 처음 간 저희 부모님 댁에서 자고 간 남편이 귀여워 보이셨나 봐요. 저희 아버지 버릇이 꼭 술을 머그컵에 드시는 거였거든요. 아침에 비몽사몽 일어나서 얼굴도 못 들고 연신 죄송하다고 제가 미쳤었나 보다고 하는 남편에게 아버지는 손수 북엇국을 끓여 해장을 하라고 하셨으니 첫 만남부터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계셨죠. 남편이 사위로서 이렇게 처가의 사랑을 받는데 저는 어땠을까요? 물론 저도 시댁에 아주 특별한 존재이긴 했습니다. 시댁은 전직 직업 군인으로 퇴직하신 시아버지께서 계셨고 백반집을 운영하는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의 두 여동생이 있었어요. 첫째 시누이는 일찍 결혼 후 가정주부였고 둘째 시누이는 보험 설계사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이제 와서 말하는 거지만 이중 정상인은 시아버지 한 분이셨고 나머지 3명으로 인해 저는 결혼 생활 8년 내내 고통받았어요. 시아버지께서는 군인이셔서 그런지 첫인상이 무척 강하셨어요. 생김새가 무서운 건 아니었고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 어딘지 절개가 느껴진다고 해야 하나요? 뭔가 흐트러져 있는 걸 보지도 못하셨고 또 본인도 흐트러져 있는 걸 못 견뎌하셨어요. 왜 사람이 집에서는 소파에 좀 널브러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집에서 입는 옷에 뭐 좀 묻힐 수도 있고요. 근데 시아버지는 그런 게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을 때도 등받이에 편히 기대 있는 모습보다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있는 걸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아버지께서 앉아 있는 거 보면 저도 모르게 저도 허리를 펴고 턱을 당겨서 바른 자세로 앉게 되더라고요. 또 옷에 뭐 하나라도 묻으면 바로 갈아입으셨고 식사도 어찌나 정갈하게 드시는지 쌀밥 위에 반찬이 묻어나는 것도 싫어하셨죠. 이건 단순히 전직 군인 출신이라 그렇다기보단 그냥 타고난 성격이 깔끔하시고 각이 잡힌 분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요? 생각해보면 어쩌면 저희는 첫 만남부터 잘못됐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 시부모님을 뵈러 갔을 때 선물로 제가 직접 만든 떡을 가져갔거든요. 제가 원래 직접 뭘 만드는 걸 좋아하고 특히 음식을 잘해요. 에스테틱 샵을 운영 중이지만 종종 왜 요식업 안 하냐는 말을 들을 정도로 솜씨가 좋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께 제가 직접 만든 음식을 선물로 가져간 거고요. 인터넷으로 박스로 예쁜 걸로 사서 포장해서 갔죠. 시아버지는 며느리 솜씨 빨리 보고 싶다며 그 자리에서 바로 열어서 드시고 정말 좋아하셨어요. 이야, 은정이 솜씨가 보통이 아니다. 내가 원래 떡을 잘 안 먹는 사람인데 이거 입에 쩍쩍 달라붙는 게 아주 중독성이 있어. 많이 안 달아서 마냥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버지, 은정이가 간식뿐만 아니라 음식 대부분 다 잘해요. 현재 너 결혼하면 살찌겠다. 은정이가 해준 음식 오래 먹고 싶으면 지금부터 몸 관리 잘해. 시아버지께서 너무 맛있게 드셔주셔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전문 평가단의 평은 따로 있었네요. 당신도 참 입에 쩍쩍 붙는 게 뭐가 그리 좋다고. 그게 잘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재료 배합이 잘못된 거지. 그래서 그런지 난 어째 좀 텁텁하다. 뭐 이것도 초보가 처음 만든 것 치곤 잘한 거지만 애썼네. 저는 제가 무슨 떡 만들기 경연대회에 나간 줄 알았습니다. 장금이 뺨치는 미각이 있는 사람처럼 제가 만들어간 떡을 이리저리 품평하시더니 하나만 드시고 마시더라고요. 물론 당황하긴 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께서 식당을 운영하셨다고 하셨으니 요리하는 사람으로서 자부심이 큰 분이라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음식 앞에서는 냉정해지시는구나 하고요. 근데 반전은 시어머니께서 음식을 정말 못하신다는 거였어요. 제가 웬만해서는 이렇게까지 말을 안 하고 진짜 먹고 뱉을 정도의 맛이 아니면 입맛도 까다롭지 않아서 맛없다고 생각도 안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식당을 하시는 거지? 싶을 정도로 특색도 없고 심지어 간도 맞지 않는 그런 솜씨였어요. 처음에는 시댁에 가서 집 반찬을 먹은 거라 그냥 집에서 가족이 먹는 거니까 별 신경 안 쓰고 편하게 만드신 걸까? 했거든요. 근데 그 후 시어머니 식당에도 한 번 가서 먹었는데 식당 음식도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제가 가서 시어머니께서 가장 손님이 없는 시간에 저를 부르신 줄 알았는데 식당 음식을 먹어보고 아, 그냥 맛 때문에 손님이 없는 거구나 했어요. 남편에게 들어보니 그 식당도 오래된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께서 가게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 시아버지께서 차려주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손맛을 아는 남편도 시아버지도 시어머니가 식당을 한다고 했을 때는 처음에는 다 말렸지만 시어머니의 고집으로 결국 식당을 차리신 거라고 했어요. 식당 주인이지만 손맛이 따라주지 않는 사람 앞에서 재주를 부려설까요? 저는 신혼 초부터 시어머니께 음식으로 견제를 당해야 했습니다. 저한테 요리는 누군가 경쟁을 할 만한 게 아니거든요. 요리에 대해 자부심도 딱히 없고 그냥 맛있는 거 하는 걸 좋아하고 먹는 걸 좋아할 뿐인데 처음 시어머니가 저를 견제한다고 생각을 했던 건 결혼하고 처음 시댁에서 명절을 보냈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께서 오리탕을 하셨는데 고기 냄새가 너무 나더라고요. 어머님, 오리탕에 다진 마늘 좀 넣을까요? 다진 마늘을? 왜? 아니, 고기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서요. 예, 오리탕은 원래 냄새 때문에 먹는 거야. 네 시아버지가 이걸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물론 오리가 내장 때문에 냄새가 심한 고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걸 오로지 그 잡내 때문에 먹는다는 말을 머리털 나고 처음 듣네요. 시어머니는 넣고 싶으면 따로 덜어서 너 혼자 먹으라고 하셨고 저는 따로 제 국만 덜어서 다진 마늘이랑 카레가루를 조금 넣었어요. 이미 다 조리가 된 상황에서 잡내를 없애려면 좀 강한 향신료를 넣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음식 준비가 다 되고 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옆에서 남편이 그러는 겁니다. 고기에서 냄새가 좀 난다고. 저는 제 국을 먹어보라고 했고 남편이 제 앞에 있는 국을 한술 떠먹더니 말했어요. 어? 뭐야? 왜 당신 국만 맛이 다르지? 냄새가 좀 덜하네? 그때 좀 아차 싶었어요. 남편이 제 국을 떠먹자 시어머니가 저를 쏘아보는 게 느껴졌거든요. 옆에 계시던 시아버지까지 제 국을 드시고 왜 이것만 다르냐고 하시고 거기서 저는 따로 간을 좀 했다고 얼버무렸는데
시아버지께서 본인 국도 간 좀 해주라고 하셨네요. 지금도 그때 좀 후회가 돼요. 그냥 군내 참고 먹을 걸 왜 시어머니의 질투 버튼을 눌렀을까 하고요. 그날부로 시어머니는 본격적으로 견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게는 아예 음식을 안 시키더라고요. 해봤자 손질이나 뒷정리 정도? 너는 그냥 보고만 있어라. 그리고 배워. 너 너무 네 멋대로 음식해. 라고 하시면서요. 이게 시어머니께서 나름대로 제 기분 나쁘라고 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땡큐였습니다.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귀찮지 않은 건 아니었거든요. 시댁에 가면 그냥 손질하고 뒷정리만 해도 되니까 제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물론 그날은 시어머니 애매한 맛의 음식을 먹어야 했지만 그날만 참고 견디면 되니까 미치는 장사는 아니었습니다. 종종 남편이 그러지 말고 제게 시어머니가 안 볼 때 따로 간을 하라고 했지만 제가 그걸 안 해봤겠어요? 제가 결혼 초반에 몇 번 시댁에서 음식을 거들어서 하면 시어머니가 나중에 뭔가 더 간을 하셨어요. 좀 싱겁다. 고춧가루 더 넣어야겠다. 너 젓갈 넣니? 액젓 더 넣어라 하면서 꼭 뭔가를 더 첨가하거나 아니면 짜다고 재료를 더 넣어서 제 음식을 본인 음식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그냥 시댁에서는 음식은 안 하기 시작했네요. 뭐 저도 편하니 문제 없었고요. 그렇다고 아예 음식은 안 시킨 건 아닌데 김장 같은 힘쓰는 일이 많은 날이면 당연히 저를 부르셨죠. 음식하라는 게 아니고 힘쓰라고 말이죠. 시누이들은 절대 안 부르세요. 딸들은 아주 불면 날아갈까 꺼질까 애지중지하는 분이거든요. 남의 집 딸은 막 다뤄도 된다는 거죠. 그럼 저는 남편을 데리고 갔는데 절대 시어머니가 음식 맛낼 때 간섭하지 않았어요. 해봤자 한 소리만 듣는데 뭐하러 하나요? 시어머니 자존심만 건드린 일이고 김장이야 저희 집도 따로 하니까요. 시어머니께서 김장 양념하는 과정에서 아, 저거 아닌데 좀 더 넣어야겠는데? 아직 안 절여졌는데? 하면서 속이 답답했지만 한 번 지적했다가 네가 뭘 아냐? 이 말을 들어서 포기했습니다. 물론 그날 김장은 완전 망했었지만은요. 저는 익어도 간이 밍밍한 김치는 처음 봤습니다. 그 김치를 드신 시아버지께서는 나중에 제게 따로 저희 어머니 김치를 줄 수 없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께 어머니께 혼날까 무섭다고 솔직히 말했고 시어머니의 이상한 음식 자부심을 아시는 시아버지께서는 본인에게 따로 주면 네가 준 거라고 절대 안 한다고 하셨고요. 시어머니께서 유난히 제가 만든 음식에 대해 예민하게 구셔서 무슨 밀수하는 것도 아닌데 시아버지께서도 따로 제게 반찬을 몰래 받아서 드셔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시어머니가 안쓰럽기도 했어요. 노력을 하는데도 실력이 안 늘고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결혼하고 오랫동안 시어머니를 지켜보니 시어머니는 본인의 오만과 고집으로 요리 실력을 못 키우는 거였습니다. 자신이 아는 조리법과 좀 다른 걸 알려드리면 바로 내 방법이 맞는 방법이야 라고 하시며 다른 방법은 전부 틀린 방법으로 생각을 하셨고요. 다른 방법으로 해볼 시도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 음식이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걸 못 견뎌 하셨고요. 그래서 더 제 음식을 두고 보지도 못하셨고 그저 깎아내리기 바쁘셨어요. 너는 그저 조미료만 들이부으면 다냐? 너는 음식을 대충 한다.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건 다 해보는 거냐고 음식 철학이 없다고 하시면서요. 그러니 처음에 시어머니를 안쓰럽게 생각하던 생각이 증발됐죠. 슬픈 건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깎아내리셔도 가족들은 가뭄에 콩나듯 식탁 위에 등장하는 제 음식을 좋아했던 겁니다. 한 번은 정말 제가 밀수한 물건 전달하듯 시아버지께 제가 담근 김치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걸 시아버지는 냉장고 깊숙이 넣어두시고 시어머니 몰래 드셨죠. 근데 시댁에 놀러온 첫째 시누이가 제 김치를 먹게 됐고 시어머니께 이런 소리를 한 겁니다.
엄마, 음식 솜씨가 는 것 같은데? 이거 이번에 담근 김치 맞죠? 너무 맛있어. 엄마가 이제껏 했던 김치 중에 제일 맛있어요. 제 김치를 시어머니 김치인 줄 알고 첫째 시누이가 폭풍 칭찬을 한 거죠. 그렇게 딸들이라면 죽고 못 사는 시어머니도 그 사건으로 몇 주는 첫째 시누이 연락은 안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제 음식을 폭풍 칭찬한 시누이도 제게 호의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제가 시댁 식구들 중 3명이 제게 고통을 줬다고. 시어머니께서 애지중지 키운 제 시누이들도 시어머니와 더불어 저를 아주 괴롭게 했어요. 첫째 시누는 따지고 보면 결혼 초반에는 얼굴도 잘 못 봤어요. 시댁에도 잘 안 오고 가족 행사도 참석을 안 했거든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4년 정도 지났을 때 첫째 시누이가 이혼을 하고 시댁에 자주 찾아오게 됐고요. 그맘때쯤 첫째 시누이의 버릇이 있었는데 그건 아무나 붙들고 이혼 이야기를 한다는 거였어요. 그냥 무슨 이야기든 그러다 이혼한다. 내가 그러다가 헤어졌잖아. 그거 다 이혼 징조야. 새언니도 조심해요. 그러다 언제 오빠가 이혼장 들이밀지 몰라. 하면서 본인이 이혼하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 모두 이혼할 것 같은지 조언인지 저주인지 모를 말을 마구 퍼부었죠. 처음에는 상심이 크니까 저러겠지 하고 아, 그래요. 조심해야겠네. 라고 적당히 받아주다가 나중에 남편과 제가 외출했다가 좀 다퉜던 이야기를 듣고 제 3살 된 딸을 보고 진서야, 어쩌니? 네 엄마 아빠 갈라설지도 모르겠다. 둘 중 너 누구랑 살래? 라는 말을 하는 걸 듣고 더 이상 선을 넘게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시누이를 빤히 보다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 아가씨, 우리가 왜 이혼을 해요? 아가씨같이 좋은 본보기가 있는데 아가씨가 해주는 조언들 가슴에 새기고 잘 살아야죠. 첫째 시누이는 비단 말본새만 꼴보기 싫은 게 아니라 인성도 별로였는데요. 아무리 얄미워도 가족이고 괜히 눈에 밟혀서 첫째 시누이가 이혼하고 얼마 안 돼서 기분 전환하고 싶으면 제 샵에 와서 관리라도 받고 가라고 했어요. 아가씨 이름 말해둘 테니까 언제든 오라고요. 처음에는 첫째 시누이도 고맙다고 관리받을 기회가 없었는데 잘 됐다고 하면서 좋아하더군요. 근데 몇 주 뒤에 샵에 있는데 카운터 직원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사장님이 말씀하신 정은희 고객님 지금 오셨다고요. 그건 제 첫째 시누이의 이름이었고 저는 당연히 첫째 시누이가 온 줄 알았죠. 그래서 인사도 할 겸 나가봤는데 대기실에 앉아 있는 건 첫째 시누이가 아니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처음 보는 여자였어요. 제가 혹시 누구시냐고 어떻게 오셨냐고 물으니 그 사람이 말하길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기 피부관리 코스를 양도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본인 이름으로 관리권을 끊어놓은 게 있는데 본인이 못 가게 됐으니 일정 부분 할인된 돈을 주면 그 관리권을 양도한다고 해서 그 돈을 그 사람에게 보내고 왔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제가 지 생각해서 제 샵에 이름 말해놓겠다고 한 걸 첫째 시누이는 인터넷 중고 사이트인지 뭔지에 올려 판 거예요. 제 호의를 돈 주고 판 거죠.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화가 났지만 그렇다고 이미 시누이에게 돈을 준 손님을 보낼 수도 없어서 일단 원하는 관리를 받게 해드렸어요. 그리고 물론 첫째 시누이에게 연락을 해서 말했죠. 아가씨, 솔직히 저는 너무 실망했어요. 나는 아가씨 생각해서 내 샵에서 기분 전환할 수 있게 한 건데 그걸 어떻게 돈을 주고 팔아요? 차라리 돈이 없어서 필요하면 말해요. 빌려줄 테니까. 첫째 시누이는 제 말에는 아무 대답도 안 하고 변명도 안 하다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 후에 시어머니에게 뭐라 했는지 시어머니는 제게 또 연락을 하셔서 매정하다. 애가 요새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냐. 라고 저를 타박하셨고요. 진짜 둘째 시누이는 첫째 시누이에 비해 인성이 못됐다거나 말하는 게 얄미운 건 아니었는데 좀 개념이 없었어요. 보험 설계사는 물론 주변 가족, 친인척, 친구와 지인들을 탈탈 털어서 돌아간다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지 오빠 와이프네 부모님한테까지 연락을 해서 보험 영업, 아니 보험 구걸은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걸 제 둘째 시누이가 해냈네요. 하루는 저희 부모님께 연락이 와서 받으니까 그 전날 제 둘째 시누이가 연락이 왔는데 보험 상품을 권하더라. 처음에는 우리 지금도 든 보험이 많다고 했는데도 안 끊고 계속 부탁을 해서 아버지 차량 보험을 하나 드셨다는 겁니다. 이건 화가 나는 것도 아니고 너무 황당했어요. 이렇게까지 한다고? 아니, 차라리 나를 거치고 말하던가 우리 부모님 연락처는 어떻게 알아낸 거지? 싶었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께서 알려줬다고 하더군요. 둘째 시누이는 나중에 이걸 안 시아버지께 요절이 날 뻔했습니다. 사부인하고 사돈 어른께 쪽팔리고 죄송하다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사건들보다 몇 배는 더 황당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다 못해 폭발할 것 같은 이 세 모녀의 악행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7년이 되어갈 때쯤 일어난 일이었죠. 이제 몇 년만 지나면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할 시기였어요. 남편은 그 당시 있던 회사에서 연봉을 올려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 건지 아니면 승진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동시에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하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작은 중소기업에서 연봉을 올려도 제자리 걸음이나 다름없고 승진을 해도 하는 일만 많아질 뿐 뭔가 비전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런 남편의 고민을 해결해 준 건 다름 아닌 장인어른인 저희 아버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원래 부동산을 하셨는데 투자로 돈을 꽤 버셨거든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제가 결혼하기 전에 4층짜리 작은 건물도 매매하셔서 은퇴 후에는 건물 관리하고 임대료 받으면서 생활을 하셨어요. 물론 투자 활동도 계속 하셨고요. 아버지께서는 일에 대한 고민이 있는 남편에게 차라리 일을 그만두고 생각이 있다면 창업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금은 본인이 도와주겠다고 하시면서요. 그렇게 아버지께 물심양면 도움을 받은 남편은 퇴사 후에 큰 타이어 가게를 열어서 지금까지도 운영 중입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이 소식을 듣고 사돈 어른께 면목이 없을 만큼 큰 은혜를 지셨다고 감사하시다고 따로 저희 아버지를 만나 인사를 하셨죠. 시어머니께서는 딱히 별다른 반응이 없으셨어요. 그냥 잘 됐네 하는 정도? 문제는 시누이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새로 매장을 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둘째 시누이가 한 말이 뭔 줄 아세요? 와, 오빠 장가 잘 갔네. 처가댁에 결혼한 지 10년도 안 돼서 사장 소리도 듣고. 언니, 우린 뭐 없어요? 오빠는 본인 명의 가게도 생기는데. 이게 또 뭔 소린가 싶으시죠? 그저 놀랍기만 했습니다. 대체 이 사고 회로가 어떻게 생겨 먹었으면 생각이 저리로 튀지 싶더라고요. 그때는 황당해서 웃음이 나왔고 아가씨들이 나랑 결혼했어요? 라고 가볍게 받아쳤지만 그 후로 첫째 시누이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갑자기 제 일에 급격하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초기 자본은 얼마나 들었고 사람 인건비는 얼마나 쓰냐, 1인 가게는 해봤냐부터 창업에 대한 질문을 퍼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한 번은 제게 저희 아버지 건물에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건물이 오래됐어도 깨끗했고 뭐가 있고 하면서 말이죠. 근데 저희 아버지 건물에는 뭐 작은 상점이나 병원 약국 정도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먼 동네까지 첫째 시누이가 간 게 이해가 안 됐는데 다 제게 말도 안 되는 부탁을 밑도 끝도 없이 하기 위해 깔아둔 밑밥이었습니다. 첫째 시누이는 본인이 가게를 차리고 싶은데 저희 아버지 건물에서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제가 왜 하필 거기냐고, 가게를 낼 거면 다른 좋은 지역도 많고 아가씨 사는 곳에서도 멀지 않냐고 차라리 다른 곳을 알아봐라 라고 했는데 첫째 시누이는 오히려 제가 이상한 말을 하는 것처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말하더군요. 당연히 언니 아버지 도움 받으려고 거기 가는 거죠. 저도 돈만 있으면 더 목 좋은 데 가고 싶어요. 근데 거기가 언니 아버지 건물이니까 계약금 없이 임대료 좀 싸게 도움받아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가씨, 저희 아버지가 아가씨한테 가게 싸게 내놓는다는 말 한 적 있어요? 아니면 제가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언질이라도 한 번 한 적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부탁하잖아요. 아니, 오빠는 사이라고 크게 가게 내줬는데
사돈 처녀는 임대료 문제 하나 해결 못 해주세요? 이건 말로 한다고 해서 알아먹을 인간이 아니었네요. 이미 상식선을 한참이나 넘은 인간에게 무슨 말을 또 하겠어요? 1 더하기 1이 2라고 하루 왼종일 설명을 해도 그게 왜 2냐고 3도 되고 4도 될 수 있다고 우길 그런 인간이었죠. 저는 그냥 어차피 거기 나온 가게도 없다고 내가 알기로 앞으로 몇 년은 새 임차인 안 받을 거다라고 말하고 무시했어요. 근데 무슨 앙심을 품은 건지 그 후로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전부 다 한통속이 돼서 별의별 유치한 짓으로 저를 짜증나게 하는 겁니다. 그런 거 있죠? 당사자 앞에 두고 이름만 바꿔서 뒷담도 아니고 앞담을 하는 거. 그걸 셋이서 제 앞에서 했네요.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 마냥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째 시누이가 지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윤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되게 재수없고 뭐든 지가 잘난 줄 안다. 집이 좀 사는데 얼이 빠져서 지 친정 돈을 다 지 남편한테 쓰고 시댁에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감이 좀 오시나요? 그럼 옆에서 첫째 시누이가 지도 그런 사람 안다고 같은 유치원 학부모 중에 지가 요리를 잘한다고 잘난 척하면서 애들 간식 만들어서 보내는데 맛도 하나 없어서 애들이 다 남겼다. 근데 지만 모른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그 윤정이나 유치원 학부모라는 사람은 다 저를 말하는 거였어요. 교묘하게 내용을 바꿔서 제 앞에서 제 욕을 하는 거예요. 어찌나 유치한지. 그걸 듣고 있는 시어머니는 두 딸에게 맞장구를 치며 그런 애들은 언젠가 임자를 만나서 혼나봐야 한다고,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해야 한다고, 어디서 갑질이냐라고 썽을 내셨죠. 대체 왜 그렇게 빤히 보이는 유치한 짓을 하는 게 본인들 얼굴에 침을 뱉는 행동이라는 걸 모를까요? 한심하고 가짜나서 상대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마주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제 수준까지 떨어지는 것 같고 시간이 아까웠어요. 근데 아무리 시간이 아까워도 무시할 수 없는 짓이 있었죠. 그냥 유치한 앞담으로 끝낼 것이지 왜 굳이 저를 지들하고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려고 한 걸까요? 그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 시어머니의 칠순잔치 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따로 식당을 빌려서 손님들도 초대할 생각이었지만 시어머니께서 나이 먹은 게 뭐 대수냐고 싫다고 하셔서 가족들끼리만 시댁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거든요. 물론 저는 그날도 음식을 해갈 생각이 없었고요. 근데 저희 부모님께서 집으로 진짜 싱싱한 게를 한 박스 보내주셨어요. 저희 시아버지께서 게장을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그 게를 보는 순간 이걸 게장을 만들어서 시댁에 가져가 말어 라는 고민에 빠졌네요. 분명 해가 봤자 시어머니는 음식 심사위원회 빙의 돼서 제 음식이 맛이 없다는 말을 아득바득 하실 테고 시누이들도 거기에 신나게 맞장구 칠 텐데 싶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래 시어머니께서 칠순이기도 하시고 또 시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간장게장 오랜만에 솜씨 발휘해서 만들어 가자 했어요. 싫은 소리 듣는 건 잠깐이고 저야 참고 무시하면 그만이니까요. 그래서 하루 종일 개 손질하고 숙성시켜서 시어머니 칠순잔치에 맞춰서 가장 맛있는 3일째 되는 날 게장을 들고 남편과 시댁으로 갔죠. 그뿐만 아니라 남편과 상의하고 시어머니께 드릴 용돈 50만 원도 뽑아서 봉투에 넣어갔습니다. 제가 만든 간장게장을 시댁 식구들에게 보이면서도 또 무슨 소리를 들을까 긴장을 좀 했습니다. 당연히 시아버지께서는 그날 온갖 종류의 음식 중에서 제 게장만 골라 드실 정도로 맛있게 잘 드셨고요. 저는 분명 시어머니가 아예 손도 안 대시거나 아니면 다리 하나 드시고 또 무슨 트집을 잡아서 다시 입에도 안 대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날은 제가 만든 게장을 잘 드시는 게 아니겠어요? 뭐 게장을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가? 먹을만 하네 하시면서 밥 한 공기를 게장으로만 드셨어요. 놀라웠죠. 제가 만든 음식은 쳐다도 안 보시던 분이 먹을만 하다면서 드시니까요. 저는 그때 시어머니께서 이제 좀 음식에 대한 이상하고 고집스러운 자존심을 내려두셨나 하는 순진한 착각을 했습니다. 평화로웠던 칠순잔치 다음 날, 그 전화가 오기 전까지 말이죠.
네, 어머님. 너 대체 그 게장에 뭘 넣은 거니? 그거 만들고 얼마나 지난 걸 가져온 거야? 네? 게장이요? 그거 냉장고에서만 숙성시켰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냉장고고 자시고 내가 어제 그거 먹고 지금까지 아유, 아주 딱 죽겠다 죽겠어. 오한이 들고 열이 나서 감기 몸살인가 했는데 배도 싸르르하게 아파오고 먹은 거 다 개워냈어. 어머, 어떡해 어머님. 지금은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니? 사람이 아주 녹즙기가 따로 없는데 그래도 토하고 나면 괜찮은 줄 알았어. 그냥 배탈인가 보다 하고. 근데 몸에 이제 두드러기까지 난다. 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니? 너 아주 시애미 칠순날 날 잡아서 보내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니? 대체 음식에 무슨 짓을 했길래 내 몸 상태가 이런 거야? 하루 종일 토하고 화장실을 들락날락하고 열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힘이 다 빠졌다는 사람과는 확연히 다르게 아주 쩌렁쩌렁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때는 당장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의심은 못했어요. 단순히 시어머니께서 내가 만든 음식을 드시고 탈이 나셨다니 큰일이라는 생각만 들었죠.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아버님하고 아가씨들은 아무 연락 없었는데. 네 시애비나 시누이들이 무슨 상관이야? 내가 지금 죽겠다는데. 내가 병원 갈 힘도 없어서 못 갔어. 아니, 그걸 다 같이 먹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탈났다는 사람이 없어서요. 저도 남편도 괜찮고요. 어머니 그럼 일단 저하고 같이 병원 가서. 예, 정말 웃기네. 그럼 뭐야? 내가 지금 괜히 며느리한테 트집 잡자고 거짓말하는 것 같아? 아니요,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괜찮아 해서 한 말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제가 어머니 모시고 병원도 가야 하고요. 그래서 네 말은 같이 병원 가서 진단 받고 네 눈으로 확인을 해야 내 말을 믿겠다 이거잖아. 예, 됐어. 음식으로 나 독살하려는 애한테 무슨 말을 하니? 너 딱 기다려라. 내가 병원 가서 진단받고 분명히 이게 네가 만들어 온 게장 먹고 걸린 식중독이라는 거 증명할 테니까. 이때 이건 아무래도 지발저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별말 하지도 않았는데 국회에서 역정을 내는 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수상했죠. 특히 다 같은 음식을 먹고 한 명만 탈이 난다? 개인적인 알러지 반응이 아닌 이상 힘들지 않나요? 저는 제게 각오하라는 시어머니께 알겠다고 했습니다. 진단서 떼서 보여주시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알겠다고 내가 병원 가서 떼고 너네 집으로 가겠다고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는 이것도 좀 이상했어요. 왜 직접 온다고 하신 걸까 하고요. 분명 평소에 시어머니라면 본인 집이나 식당으로 오라고 엄포를 놓으셨을 텐데 말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제가 만든 그 문제 게장을 많이 드신 시아버지도 걱정이 좀 돼서 시어머니께서 병원에 가신다고 한 날 저녁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댁에는 시아버지는 안 계시고 시어머니만 계시더라고요. 예, 내가 너네 집으로 간다고 했는데 왜 왔니? 어머니 걱정도 되고 혹시 아버님도 편찮으실까 해서 보러 왔어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니? 아직까지도 오한에 속도 울렁거리고 몸에 두드러기도 안 가라앉아서 식당도 안 나갔잖아. 근데 어떻게 엄마만 식중독이 걸려요? 다른 사람들 다 괜찮은데. 엄마, 난 오늘 아침도 게장이랑 밥 먹었어요. 넌 그럼 네 엄마가 이런 걸로 거짓말이나 한다고 생각하니? 그래, 마침 잘 됐다. 이거 봐, 이거.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 앞에서 A4 용지만한 종이를 내미셨어요. 거긴 분명 진단서와 의사 날인 병원명과 함께 상세불명의 세균성 식중독이라는 내용이 있었죠. 얼핏 보면 그건 분명히 의사가 진단을 내려 도장까지 찍은 진단서였지만 참나, 만들려면 좀 정성껏 만들던가요. 그 병원 진단서에는 날짜가 나온 곳이 총 2군데가 있었는데 하나는 제가 가기 전날 날짜가 찍혀 있었는데 나머지 하나는 전혀 다른 2020년이라는 날짜가 떡하니 찍혀 있는 겁니다. 어머님, 근데 여기 날짜가 다른데요?
여기는 잘 적혀 있는데 이건 2020년이에요. 뭐? 어머, 이게 뭐야? 병원에서 실수를 했나 보지. 서류를 잘못 작성했던가 해서 내가 병원에서 받아올 때 못 봤는데. 에이, 엄마. 이런 걸 어떻게 실수를 해요? 기존에 있던 파일에 쓰던 것도 아닌데. 나도 모르지. 이거 작성한 의사한테 가서 따져야지. 왜 나한테 그러니? 나는 그냥 아파서 병원 가고 진단받고 진단서 떼온 것밖에 없는데. 내가 너무 힘이 없어서 이걸 확인할 정신이 없었어. 아무튼 은정이 너 사과는 안 하니? 네 시애미가 네 손으로 직접 만든 음식 먹고 이리 병이 났는데 어째 너는 반성하는 태도가 아니야? 뭐 하나 사들고 오지도 않고. 아이고. 너 원래 이런 건 음식 만들어서 먹인 사람이 합의금 물어줘야 하는 거 알지? 나 아니었으면 너 벌써 고소 먹었어 얘. 당연히 어머니께서 제가 만든 게장으로 탈이 났으면 죄송하고 또 병원비도 전부 제가 부담할 텐데요. 그럼 어머님, 제가 여기 진단서에 나온 병원에 가서 여기 써 있는 박재식 선생님한테 가서 어머님 몸 상태에 대해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도 되는 거죠?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입을 다무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제가 든 진단서만 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며느리한테 큰 소리 한 번 치고 며느리 탓하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꿀 먹은 벙어리, 아니 개박 먹고 탈났다는 벙어리가 돼서 입을 꾹 다문 시어머니를 참담한 심정으로 바라보는데 그때 시아버지께서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아버지 오셨어요? 그래. 근데 너희는 왜 와 있냐? 연락도 없이. 엄마가 이 사람이 만든 게장 드시고 아무래도 식중독 같다고 하셔서요. 병원 다녀오셨다고 해서 상태도 확인할 겸 왔어요. 식중독? 아니 같은 거 먹고 네 아빠는 이렇게 말짱한데 네 엄마는 식중독 걸리는 게 말이나 되냐? 당신 탈났었어? 어머니 말로는 하루 종일 열나고 오한에 시달리셨다고 했는데 모르셨어요? 구토도 하시고 화장실에서 살았다고 하셨는데 몸에 두드러기도 나셨대요. 뭐? 참나. 그게 무슨. 당신 어디 이리 와봐. 아유, 왜 이래? 애들 앞에서. 제 말을 듣던 시아버지는 갑자기 시어머니 뒤로 가서 옷을 걷어올리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라서 옷을 내리려고 실랑이를 했지만 시아버지는 그저 시어머니의 맨 등판만 무서운 얼굴로 보고 계셨어요. 두드러기는 무슨 얼어 죽을. 당신 똑바로 말해. 식중독? 은정이가 만든 게장 오랜만에 먹는다고 좋다고 먹어놓고 이제 와서 뭐 식중독이라고? 내가 당신 토하고 열나는 걸 보질 못했는데 무슨 식중독이야? 이거 봐. 등판에 뭐 하나 없는데 두드러기가 나긴 어딜 났다고. 진짜 났었어. 당신이 나한테 통 관심이 없어서 몰랐던 거지. 속도 울렁거렸다고 저기 진단서도 있잖아. 속이 안 좋단 인간이 오늘 아침 대바람부터 고기 먹는다고 그렇게 설쳤어. 그리고 뭐? 진단서? 은정아, 그 진단서 나도 좀 보자. 근데 날짜가 좀 이상해 아버지. 하나는 제대로 날짜가 찍혀 있는데 하나는 2020년이더라고요. 당신 바른 대로 말해. 이거 뭐야? 이거 어디서 났어? 컴퓨터 하나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이걸 혼자 만들 리도 없고. 누구야? 이거 누가 만들어줘서 며느리한테 공갈 협박이나 하고 앉아있어. 얼른 바른 대로 말 안 해? 화가 잔뜩 나신 시아버지는 한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투를 바닥에 내리꽂으셨어요. 거기서 막걸리 몇 병이 나왔는데 집에 오시다가 마트에 들르셨나 보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바닥에 내리꽂힌 막걸리 병들 중 하나가 퉁 하고 튕기더니 그만 터진 겁니다. 새삼 막걸리에 약간 탄산이 있다는 걸 깨달았네요. 그게 터지면서 바로 옆에 있던 시어머니께 내용물이 다 튀었는데 볼만하더군요. 어머, 이 인간이 미쳤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야말로 묻고 싶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부끄럽지도 않아? 당신 나이 이제 7순이 넘었는데
딸뻘 되는 며느리 죄인 만들고 싶어서 이딴 짓이나 해? 당신 빨리 말 안 해? 이거 누가 했냐고. 그래, 물어서 뭐하냐. 은이나 주희 이것들 중 하나겠지. 당신이 그렇게 끼고 돌던 딸들한테 이제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거나 시키고 말이야. 엄마, 이거 사문서 위조예요, 위조. 엄연히 범죄라고. 뭐하러 이런 것까지 만들어요, 대체? 왜? 왜 나한테만 다들 난리야. 내가 안 만들었어. 은희가 먼저 이렇게 하자고 했고 이거 진단서 만든 건 주희가 했단 말이야. 그래, 당신만 억울하기도 하겠지. 그럼 은희, 주희 얘네들도 불러. 어? 아주 다 불러서 삼자 대면 하자고. 시아버지는 뭐 그럴 것까지 있냐고 하면서 말리는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시누이 2명에게 연락을 돌리셨습니다. 당장 집으로 들어오라고, 당장 안 오면 가만 안 둔다고 하시면서요. 시댁에서는 정말 온 가족이 모여서 청문회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냉랭하고 긴박한 삼자대면이 펼쳐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집에 도착한 시누이들을 차례대로 거실 가운데 무릎을 꿇려 앉혔고 추궁을 하셨어요. 니들이 제정신이냐? 가족을 모아마자고 이딴 비열한 짓이나 해? 네 엄마가 만들어 달라고 해도 니들은 말렸어야지. 아빠,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아빠 딸 주희랑 나예요. 근데 왜 맨날 새언니 편만 드는 건데? 네가 나이가 몇인데 아직까지 네 편 내 편 가르고 앉아 있어. 그리고 뭐? 자식이면 뭐 이거사. 자식이라고 있는 것들이 이딴 불법행위나 저지르고 하나는 이혼해서 아직도 자리도 못 잡고 빌빌거리고 다니고 또 하나는 보험 판다고 주변 사람들이나 괴롭히고 니들이 내 자식이라고 해도 아닌 건 아니야. 제발 철 좀 들어라. 어? 당장 솔직하게 말해. 당신도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건지 말하라고. 시아버지께서는 당장 누구 목이라도 칠 기세로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을 몰아세우셨고 끝내 새 모녀의 입에서 그 이유가 나왔어요. 사실은 언제나 간단하고 들어보면 참 아무것도 아니죠.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것도 그랬습니다. 그냥 제가 얄미웠대요. 질투가 나서 그랬답니다. 그래서 식중독이라고 해서 제게 합의금으로 돈을 받으려고 했다고요.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차라리 툭 터놓고 대화를 하든 한 대씩 주고받아 때리든 할 것이지 이게 뭔가요 대체? 어처구니가 없고 고작 그런 일로 제 잘못도 아닌 이딴 일로 제가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에 받은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생각하니 우라가 다 치밀었어요. 남편도 시누이들에게 너네 사문서 위조로 고소해도 할 말 없는 거 아냐고 화를 냈고 시아버지께서도 분이 안 풀리시는 게 연신 시근덕거리면서 숨을 고르시더군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당신 당장 장사 접어. 그 식당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든 해서 처분할 거야. 여보, 현재 아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식당을 왜? 그게 왜 당신 식당이야? 내가 연 내 식당에 당신이 사장 노릇만 한 거지. 며느리 요리 솜씨 질투해서 이따위 사기나 치는 인간을 내가 뭘 믿고 식당을 맡겨. 그 시간에 요리책을 하나 더 보던가 반찬을 더 연구해 만들던가 하지. 이딴 짓이라도 해서 그렇게 며느리한테 이겨보고 싶었어? 다 필요 없어. 내일부터 당장 식당 나가지 마. 아주 내가 문을 걸어 잠궈 버릴 거야. 이건 솔직히 제가 봐도 가혹한 처사였다고 생각을 해요. 시아버지 바짓가랑에 매달려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울고불고 하는 시어머니는 이제 저에게까지 다가와서 미안하다고, 네 시아버지 좀 말리라고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우셨어요. 은정아, 내가 그 식당 없으면 뭐가 있니? 나 그거라도 없으면 정말 빈 껍데기야. 제발 내가 잘못했으니까 네 시아버지 좀 알려줘라. 너 괜찮다고, 나 용서한다고, 어? 시아버지께서는 둘째 신우에게는 이혼 후 되는 대로 사는 거 꼴보기 싫다고 제대로 직업 갖고 자리 잡기 전에는 절대 찾아오지 말라고 엄포를 내리셨고 둘째 신우에게는 너한테 든 보험 다 끊을 거라고 하셨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시어머니에게 내린 벌이 가장 심했네요.
물론 장사가 잘 안 되긴 했어도 시어머니는 식당을 한다는 것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고 또 이제 소소한 용돈벌이를 할 길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잘못을 하셨어도 식당을 아예 빼앗는 건 너무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마음 같아선 그 식당 여는데 돈 비용도 갚으라고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사람 밥벌이는 건드리는 거 아닌데 이 일로 평생 어머니께 원망 들으실 거라고 아버님을 위해서라도 그러지 마시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다행히 시아버지께서는 식당 문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변화를 주셨어요. 일단 시어머니는 식당 주방에 출입 금지가 되셨고 시아버지의 뜻대로 카운터나 서빙 일만 하시게 됐어요. 더 이상 당신 고집대로 음식하면서 손님 쫓아내지 말고 차라리 주방 사람을 늘리자고 말입니다. 그래서 시아버지는 따로 주방 이모님 2분을 고용하셨고 정말 시어머니는 식당에 나가면 음식에는 손도 못 대시고 서빙만 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식당 매출하고 금전 관리도 시아버지께서 도맡기로 하셔서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월급을 받기 시작하셨죠. 나갈 인건비가 2명이나 늘었으니 당연히 시어머니가 매달 가져가던 돈도 줄어드셨고요. 그리고 저희에게는 앞으로 따로 시댁에 와서 시어머니나 시누이 볼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멀리 떨어져서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최선인 관계가 있다고 하시면서요. 네 시애미나 시누들 남편으로서 애비로서 창피하지만 다른 사람 잘난 점 보면 그저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든 깎아내리는 게 아주 버릇이야. 아직 사람이 덜 돼서 그런 거니 사람 되고 나면 그때 보든지 해라. 어차피 너 봐봤자 너한테도 안 좋고 지들한테도 안 좋아. 미안하다 은정아. 내가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네 시애미나 신우들이 널 시기한다는 건 얼핏 눈친 챘어도 이렇게까지 합심해서 일을 칠 줄 몰랐다. 미안하다. 미안해. 시아버지는 일정 부분 본인 잘못도 있다고 하셨지만 솔직히 시아버지 탓이 어디 있겠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남편을 제외하고 제가 가장 의지하고 믿은 가족인데요. 시아버지가 없으셨다면 시댁에 가서 새 모녀를 마주하는 게 더 지옥 같았을 겁니다. 인간의 모든 성질 중에서 질투는 가장 추악한 것이고 허영심은 가장 위험한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저희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왜 질투를 해도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점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점이 있어서 나도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을 하고 또 동기부여를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질투를 바로 긍정적인 힘으로 바꾸는 건데 본인이 그렇게 되지 못하니 되려 자신이 질투를 하는 대상을 본인과 같은 수준으로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아래로 끌어내리기 위해 그 어떤 짓도 한다면 그건 본인의 가장 추악한 모습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일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저나 남편은 지금도 시댁 식구들은 시아버지와 왕래를 하면서 만나고 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그 후로 따로 개인적인 연락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번에 한번 시아버지께서 식당에 있다고 하셔서 찾아간 적이 있는데 서빙을 하던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고 후다닥 식당 안쪽으로 숨으시더군요. 제 앞에서 그리 식당 주인 자부심, 손맛 자부심 다 부리셨는데 이제는 서빙하고 시아버지께 월급 타가신다는 게 창피하셨나 보죠. 솔직히 그 질투와 고집만 없었으면 문제없이 식당도 꾸려가셨을 텐데 안타깝기도 하고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도 들고 저를 피해 도망가던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생각이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불에 한번 데이고 나면 작은 성냥만 봐도 그때의 고통이 생각이 나잖아요. 저는 요즘도 가끔 누가 약간이라도 저를 부러워하는 것 같은 말을 하면 바로 아니라고 다들 저마다 장점이 있는 거라고 먼저 사소한 질투와 시기에서 제 자신을 보호하고 있네요. 질리도록 질투당해서 고생을 해보니까 좀 예민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칭찬받고 질투를 받으면 그냥 웃고 넘어갔는데 물론 저도 남을 질투하고 질투라는 감정이 결코 마음대로 숨길 수도 없고 없앨 수 없는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그 누구도 질투라는 감정에 휩쓸려서 남을 상처 주고 또 자기 자신마저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그것에 또 만족을 하고 행복을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